이번 시간은 서유기제 35회 5일자 주석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6번이네요. 저하 조천 그랬어요. 이게 조자는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리병에 지금 호리병을 거꾸로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이 바닥이죠. 여기가 원래는 바닥을 하늘로 향한다 이 말이죠. 조천하고 그리고 구화 이 호리병의 그 입구 호로병의 입구는 땅을 향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원문에 나온 거잖아요. 왁구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뒤집어졌다. 전도됐다. 일이 거꾸로 돼 버렸다. 이 말이죠. 전도. 지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세워야 될 거를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응하는 이치다. 그랬어요. 그 부르면 대답하는 응하는 이치인 것이다. 지금 손오공이 진짜 호로를 이제 뺏어 가지고 가짜 호로는 상대방한테 주고 진짜 호로는 자기가 가진 거죠. 근데 상대방 그 마구니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해가지고 은각대항이잖아요. 은각. 지금 근각대항하고 은각대항 두 마구니를 있는데 지금 은각이 주로 활약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 담그고 그 호러병 속에 담궜다 이 말이죠. 은각을. 그래서 요 이자는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연결시키는 이게 말 이어줄 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자 요거만 알아도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니까 상당히 그 해석하는데 쉽죠. 그러니까 은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의 배역을 맡은 마군이기 때문에 은각을 이 포장한다. 그 호르병 속에 담가버리니까 이제 요향 그랬네요. 그 흔들요자 소리향자잖아요. 손오공이 이제 이게 흔들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담갔으니까 이제 빨리 녹으라고 흔들어 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백금이 뭐냐 하면은 은각 이 은이 백이잖아요. 흰금 은이잖아요. 은 색깔이 은각이 들어갔다 어디로 요거 어자가 들어가면 어디에로 화궁 불궁 속으로 화궁 이 화를 상징하는 게 지금 이 호로가 이게 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우리의 이제 사람도 상징하고 사람도 호로처럼 생기고 또 요 심장화 요것도 상징하는 거죠. 화궁으로 들어가서 호로병 자체가 화궁이니까 금이 화궁으로 들어가니까 화극금 받아서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녹아가지고 변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있는 하고 한 기가 돼버린 거죠. 그냥 서로 섞여서 그냥 녹아서 하나가 돼버린 거죠. 즉 이것을 곧 뭐라고 하냐면 철자 요거는 철이네. 줍는다.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다 할 때 줍는다 이 말이죠. 주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주어서 한 곳으로 돌아갈 기자예요. 화작 일홍수라 하나의 그 홍수라 그랬네요. 홍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웅덩이 물, 뭐 깊은 물, 깊을 홍자 그래요. 하나의 그 홍수로 화작이 됐다, 변화돼 버렸다. 출렁출렁한 호로 속에서 녹아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죠. 하나의 홍수가 돼버린 거죠. 깊을홍, 웅덩이 홍자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 요것은 요 말은
그 장자양 진인의 그 금단 사백자에 사백자로 된 그 원문에 이제 나오는 그 문장이네요. 그것이 지금 은각이 호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출렁출렁하는 물이 된 거하고 그 같은 상징이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진본 그 손오공이 그 점을 치겠다고 그 흔들었으니까 소리나게 흔들었으니까 이제 점을 치겠다고 스토리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주역을 만든 분이 이제 문왕, 또 공자, 성인, 그 다음에 그 제기인,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이제 원문에서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사께서 요 소설에다가 서유기 소설, 이거 구장춘 진인이죠. 이 서유기를 쓰신 분이라고 이제 선도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요 때를 빌려서 그 흔드는 때를 빌려서 발과일단 한 대목을 발과했다는 거죠. 점을 친다 이 말이죠. 발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시험인데 한번 흔들어서 점을 쳐보겠다. 그런 말을 손오공이 해요. 이것으로서 그 근원을 밝히려고 한 것일 뿐이다. 요 귀자가 아니고 끝에 붙으면 조사로서 뿐이다. 달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이자는. 그 은각대왕이 장입, 호로병 속으로 장입, 담겨 들어가서 이제 다 변화됐는데, 녹아버렸는데, 이것은 죽음을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은각대왕이 그냥 녹아버렸으니까 죽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은각대왕의 그 마군이가 녹아서 진성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참된 진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되려 생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생명을 진성으로 갔기 때문에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을 받은 것이다. 진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은각대왕이 녹아서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근각대왕이 있잖아요. 은각과 근각이 있는데 이제 은각이 죽었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병에 들어가서 녹아버렸다니까 이제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제 팔개는 잡혀 있으니까 팔개가 동굴 안에서 말하기를 막고 통곡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영재니까 은곽이죠. 죽은 영재에게 그 수생경이라고 하는 다시 생명을 받고 환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을 이제 외우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줄였는데 삼장법사하고 그 제자를 불러서 수생경을 너의 그 은각대왕 형제를 위해서 외우게끔 해라. 지금 저팔계가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요건 사자는 요거는 필요할 요자 같은데 요자가 아니고 여기 말 이어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자가 돼 가지고 장난한다는 뜻이에요. 장난할 사자예요. 오히려 지금 이 저팔계 이 말은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농담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것은 금단을 만드는 작단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요 농담이라는 게 농담이 아니고 금단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먼저 백금을 지금 근각과 은각이 있는데 은각대왕이 여기 지금 호로병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각은 백금이잖아요. 흰색의 금이잖아요. 은은 이걸 다스려서 이것으로서
먼저 백금을 다스린다는 이것으로서 요 이자가 들어가면 앞에 문장을 다 받더라고요. 주요 그 대상전에도 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이로써 단두를 삼한다 이 말이죠. 단을 만드는 그 시발점을 삼는다 이 말이죠. 첫 번째를 삼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요 앞에 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풍으로서 손풍은 이 손은 바람이잖아요. 오손풍이 바람이잖아요. 손풍으로서 불과 배합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같이 바람과 불을 배합을 해서 그래서 그 해명경에 이제 풍화경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풍화경은 이 단두로 삼은 백금이 이제 자라야 되니까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해서 자꾸 쌓여서 이거 이제 쌓여야 이게 금단이 되니까 이 돌릴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호흡과 의식이라고 하는 원신의 그 불이 같이 작용을 해야 주천이 되니까 호흡이 아니면 주천이 안 되잖아요. 그 손풍과 화를 배합하는 것이 바로 있다. 언제? 이때에 있다 이 말이죠. 육가원칙 바로 있다. 어디에? 언제? 이때에 있다 이 말이죠. 한문 해석할 때 이제 그 단어를 보고 육가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골라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화와 배합한다고 했는데 이 화는 그냥 일반 땔감 범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불 때는 그 시탄이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나 이건 숯이잖아요. 숯한자. 이건 뗄나무나 숯을 불어서 후후하고 부는 거죠. 불치자 불어자래. 후후하고 바람을 불어서 하는 그런 보통의 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불은. 이건 원신의 불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행 수화목금토 오행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 주천하는 게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설치했다 이 말이죠. 배치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지금 수생경이나 외우게 하라. 그러면 형제를 위하는 게 아니냐 그 조팔계가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노마가 이 근각대왕이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심장이 불이잖아요. 이게 크게 화를 내는 그 한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원문에. 그 화를 냈다는 그것이 화를 내는 이것으로서 뭘 밝힌 거냐면 화공의 그 작용. 여기 지금 화우라고 그랬잖아요. 화를 냈으니까 화라고 하는 거는 불이잖아요. 이게 또 화공의 작용 상태를 밝힌 것이다. 화공의 그 공부를 밝힌 것이다. 화를 냈으니까 그 화를 낸 것이 바로 불을 상징하니까 화공의 그 후를 밝힌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다시 손오공하고 싸우려고 이제 나가는데 무기가 지금 호로하고 정병은 다시 찾았네요. 호로하고 밧줄을 뺏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정병 수를 상징하죠. 네, 정병은 이 말이죠. 요거는 치려고는 거는 이거는 내버려 둔다.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둬라. 정병은 그냥 놔두고 쓰질 않는다. 무기로서 쓰질 않고 뭘 사용하냐면 요 이자가 또 나왔잖아요. 앞에 것만 번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 하면 되죠. 뭘 사용하냐면 부채, 파초선 부채를 사용하고 칠성검을 사용하는 것은 이 자자는 것은 뭐냐면 손풍 바람이죠. 그리고 진목 이 팔개 이거 오손풍이고 진두 이게 목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파초선이 이게 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레가 땅을 제끼고 떨치고 나오는 그 모습이다 이 말이죠.
부채를 사용하고 검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각대왕이 바라볼 망자잖아요. 남쪽 방향이 불의 방향이잖아요. 남쪽의 그 병정화의 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이제 그 파초선을 부채질했다 이는 거죠. 부채질. 근데 이 파초선은 뭐 땔감이나 뭐 재료가 없어도 그냥 부채질만 하면은 그냥 바람이 이제 불이 붙는 거죠. 남쪽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단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보일 뿐이다. 요거 지자는 앞에 나오면 단지 무엇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보일 뿐이다. 뭐가 보여요? 땅 위로 불이 나오는 것을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그냥 불이 막 위로 솟구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맹렬한 그 화염이 날아서 오른다 이 말이죠. 허공으로 올라면서 이 천과 지를, 하늘과 땅을, 요거 불사를 선자네요. 요건 치성, 땅에 치성하고 하늘을 다 불살른다 이 말이. 천지를 태워버릴 듯 태워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가와껴 쳤으니까 원문이죠. 이거는 이제 땅에서부터 불꽃이 막 치솟아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진양화의 그 상태다 이 말이죠. 진양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동맥으로 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양이 자라는 거죠. 진양화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양이 그 불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걸 상징한다 지금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이 금각대왕이 남쪽의 불의 방향을 바라본다. 그 남쪽이 머리가 남쪽이잖아요. 콩팥이 순이가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 눈을 남쪽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부채질한다는 것은 단전 기혈에 그 바람을 작용을 시키는 거죠. 코로 호흡은 미세하지만 단전 기혈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위주로 코의 숨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하고 이 단전 기혈에 있는 기가 또 그게 다 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 방법, 남쪽의 그 병정화의 방향을 바라보고 부채질한다. 이게 방법이네요. 이게 추천하는 진양화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단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성이 이 불을 피하는 거죠. 그 불이 너무 강렬하니까 피하죠. 그 원문에는 대성 원신, 대성 손오공 자체는 불이 들어와도 끄떡도 안 하지만 손오공이 분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쫄개들하고 싸우는데 이 분신들은 불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손오공이 다 걷어가지고 불을 피하고 연꽃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취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양지옥정병을. 왜냐하면 이 요괴가 마구니가 양지옥정병은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2개 파초선하고 칠성검만 가지고 나가서 하니까 양지옥정병이 지금 동굴 안에 있으니까 그걸 훔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깥으로 도망가는데 저기 그 삼장법사를 구해야 되는데 저팔계하고 그건 구하지 않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내뺀 거죠. 동굴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각대왕이 늙은 노마가 이제 물러날 태자잖아요. 물러나서 싸우다가 이제 그 불을 지르고 물러나가지고 이 서간이라고 하면은 돌탁자, 이 탁자잖아요. 돌탁자에 이제 이렇게 기대서 있다 이 말이죠. 기대어 가지고 혼원묵묵 정신없이 이 말이죠. 혼원묵묵하다고 하는 것은 봐도 사람이 깨어있지만 봐도 정신이 없어서 졸려갖고 보이지도 않고 뭘 소리 들어도 들리지도 않는 혼원묵묵한 상태, 정신없이 그냥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그냥 떨어졌으니까 대성 손오공이 다시 또 들어가서 살금살금 고요하게 이제 조용하게 다가가서 이제 초초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요 초초 조용하고 초초하게 살금살금 다가간다는 게 이제 초초라고 하는 뜻이네요. 그게 해서 이 은밀히 잠 살그머니요. 잠자는 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은밀히 살그머니 파초선 어깨에 이렇게 꽂아 있잖아요. 이거 금각대왕이 이거 어깨 뒤로 파초선을 꼽아 놓은 거를 살짝 빼는 거죠. 정신없이 자고니까 뽑을 발자잖아요. 이게 뽑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앞에서는 그냥 불꽃을 튕기고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고요하고 정신없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이게 바로 태음부의 그 상태다 이 말이죠. 태음부라고 하는 건 인맥으로 내려가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그 묘한 것은 그 글 안에 있다. 이제 시 안에 시가 또 나오잖아요. 이를 치자자에 이게 어디에 이른다. 어느 장소에 이른다. 치자인데 이 금과 불로 하여금 영자예요. 하여금. 금과 불로 하여금 서로 투합하지 못하게 하는데 상태에 이르렀다 이 말이잖아요. 금과 화가 조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조화가 안 됐잖아요. 그 금각대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손오공이죠. 서로 금화가 서로 투합하지 못하고 한 상태에 이르렀어. 그렇게 되면은 수화목금토 오행이 창란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어긋나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뭐가 오행이 다 삐딱삐딱해서 어긋나서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 조화로운 기운을 상하게 한다는 요 두 마디가 그 묘한다 이 말이죠. 묘한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독자들이 지금 이 서유기를 읽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각대왕은 이 금자가 있으니까 금이 된다고 보고 금이 요 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된다, 한다,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살펴서 그 육가원칙의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로 해석해야 되냐 한다로 해석해야 되냐 보문하는 거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독자 읽는 사람들 읽을 독 사람 사람일 때는 이거는 사람으로 하고 물건일 때는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읽는 사람들은 말한다. 뭐냐면 뭘 말하냐면 금각이 된다고 금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몬 손오공은 화가 된다고 이제 말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몬이니까 심은 화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화가 불상투 서로 투합하지 못하니까 금과 화가 싸운다 이 말이죠. 쟁전 다퉈갖고 싸우면서 서로 이기려고 닷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뭘 알지 못해요? 신우 여기 원숭이는 이게 신은 이게 원숭이 띠잖아요. 신우 원숭이는 그 신금 속에는 이 말이죠. 뭐가 감춰져 있냐? 금수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신금에는 무경, 그 임, 기무, 기토,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금하고 수가 여기 신 속에 숨어 있잖아요. 신 속에. 신은 이게 원숭이라는 뜻인 게 손오공이고 금각은 앉았다. 목화에 앉아있다. 이렇게 했네요. 요게 조금 왜 요 말을 했는지 제가 조금 덜 이해가 되네요. 목화에 앉아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금각은 목화를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고 손오공은 바로 반대로 금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는 서로 금수라고 하는 그 수에는 있다. 생하는 거, 낳는 거, 생하는 게 있다. 뭘 생해요? 금의 기를 생하는 것이 있다. 요 지자가 들어가면 무엇의 금의 기, 금의 기를 생하는 것이 있다. 수에는. 그러니까 수생금이라는 얘기죠.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보통은 금생수만 알고 있죠. 일반 명리나 오행에서는. 근데 선도에서는 역으로 하기 때문에 수생금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수생금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맞는 거고, 또 화에는 있다. 생하는 것이 있어요. 목의 기운을 생하는 게 있다. 화생목이죠. 화생목이. 원래 목생화인데 화생목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남자 생식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성으로. 그 목생화하게 되면 생식기가 불이 그냥 생식기에 불이 확 붙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강하게 지금 발동이 돼 있는 거예요. 불꽃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생식기가 뻗쳤는데 이게 여성 자궁에 들어가서 마찰을 하게 되면 불이 극에 이르면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라는 게 지금 이 불에서 이 목정, 이 목은 호르몬 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불이 지극해지면 여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화생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금생수는 여성 자궁을 또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과 목에는 있다. 뭐가냐면 사귀어서 서로 아우르는, 껴안는 그런 기가 있는 것이다. 금과 목은 서로 포옹하는 기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금은 여자고 금이 남자고 여자 금극목하면 이제 오행으로서 이게 남자라면 이게 서로 그 상극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게 여자잖아요. 내가 목이면 토가 마누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극하는 건데 그래도 서로 좋아서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서로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또 미워할 때는 그냥 원수가 돼서 싸우고 오행 음양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수하고 화는 있다. 뭐가냐면 수화기제처럼 기제 서로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 기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수하고 화가 조화가 되면 그 안에 쌀을 넣으면 밥이 되잖아요. 물이 그냥 엄청나게 많고 불이 적으면 안 되고 불이 엄청나고 많은데 물이 적으면 수화가 서로 싸워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제일 이 세상에서 가깝지만 또 원수가 돼요. 그런 원리를 이제 잘 알아야죠. 그래서 금과 목이 잘 사귀게 되면 수와 화가 잘 조화가 이룬다 이 말이죠. 금은 여기 있고 목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는 여기 있고 화는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여기 토가 되죠. 중앙은. 그 남자 생식기가 열기 받으면은 빳빳해지잖아요. 그래서 향상 일규가 되잖아요. 위로 향하는 생식기가 밑에 있다가 열 받으면 위로 향하는 요 구멍이 향상 일규, 향상 일로라는 게 이거지 뭐예요. 또 여자도 이 자궁이 닫혀 있다가 금생수 물이 흐르면 자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에도 불이라는 기가 있고 금에도 수라는 기가 있으니까 이 토를 매개로 해서 이 생식기를 집어넣으면 수화 기제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생목 해가지고 이 목에 그 호르몬이 여성 속에 들어가면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그냥 화루만 있고 이 여자가 먼저 발동을 하게 되면 수생금 하잖아요. 여자도. 그러면 이 금 에너지를 이 남성 생식기 이 길로 빨아들이면 불 속에 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 이 연꽃이잖아요. 연꽃으로. 그러니까 불 속에 연꽃이 핀다. 오행으로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선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선도책도 조금 이렇게 많이 보면 이런 원리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말이죠. 금목이 사귀면 수화도 사귀는 거죠. 금은 여자가 가지고 남자는 불인데, 아이 채가 좋아하면 용은 자연이 기운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은 남자 기운이 여성 기운하고 서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화 기제. 여자 기운은 수고 남자 기운은 불이잖아요. 여기 주역에 30회가 이제 니화하고 감이 수가 나오잖아요.